이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기자님들, 국민들께서 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라든지 수사기관 의뢰라든지 아니면 자체 종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하는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신고 처리와 더불어서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신고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신고자 보호를 하는 것이 이런 부패 방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로서 신고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 신고자 보호를 이제 최우선의 가치로 했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까지 갈 때까지 피신고자에게는 일체 이러한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 통보가 올 때까지 자신에게 이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이제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신고자에 대한 무고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신고자가 자신의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절차상에서 주어지지 않은 그런 제도상의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입이 된 이 제도를 통해서 신고자도 보호하면서 피신고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소지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법익 균형을 위한 그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예. 지금 피신고자하고 그 신고자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항상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피신고자가 소명 기회를 주게 되면은 신고자하고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소명 기회를 주어가지고서 발생하는 일이 또 어떤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피신고자의 소명 기회를 준다는 그 사실 자체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피신고자는 신고자가 누군지는 원칙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피신고자가 그 같은 기간 내에 만약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신고자보다는 좀 더 그 직장 내에서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자를 색출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실상 부패 방지 권익위법 위반 사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사안에서 신고자 색출이라든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가 더 철저히 신고자 지위를 신속히 인정하고 보호를 하겠다. 이런 게 이번 제도 취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그 신고자에게 피신고자의 그 신고를 우리나라 이제 신고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좀 있는데 신고를 엄청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100% 신고를 다 받아들여 주고서 거기서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려서 조사하는지, 아니면은 신고자인 거 그걸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그 신고자에 대한 조사하는지 그거 좀 확실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일단은
권익위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다양한 조치를 하는데요. 신고 자체로 증거라든지 또 그 자체가 법에 정한 요건이 맞지 않을 때는 종결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가 뭔가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이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인 조사로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 사실 규명과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실제적 진실을 더 규명할 수가 있고 피신고자의 또 소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점이 이제 좀 달라졌다 볼 수 있습니다.